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의장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긴급 현안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불출석했습니다. 이 헌재 판결을 존중해 달라고 한덕수 고단대행은 얘기하고 있지만 마은혁 재판관의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이 경제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당시에 비판받아 매각했다는 미국채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파탄에 베팅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탄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불출석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중앙을 향해 있던 발언대를 국무위원 발언대로 향할 수 있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발언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는 발언대는 의장석 앞쪽에 놓여져 있고 국무위원 발언대는 서기관 자리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마약이 유포되거나 우리 사회를 좀먹는 행위를 근절해야 되는 부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철저히 관리, 감독, 감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엄 당일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성형외과에 갔다는 사실을 제가 폭로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동망 성형외과 진료 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였는데요. 이 진료 시간 이후에 저녁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성형외과 갔었고요. 또 계엄 선포 전 1시간여 전에 황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사역 4번 축에 있는 이 당시에 이 성형외과에 방문할 때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가 차량 번호까지도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제보를 했었는데 그 CCTV까지도 보도됐던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3시간 정도면 프로포폴 등의 불법적인 약물 투여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프로포폴 등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지만 또 치료 목적의 사용의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신고한 내용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일에 50대 여성 환자가 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신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대 여성만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마약 투여 관련해서는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 분류 기호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식약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보에 따르면 이 박동만 성형외과는 소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인원이 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이 몇 년생인지 혹은 주민번호 앞자리가 72090인지 또 50대 여성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또 처방량을 단순히 한 개라고 하지 않고 모든 용량을 포함해서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 또 어떤 시술 명목이었는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오남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 자료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개인정보 침해 안 됩니다. 이 사안은 공익적 사안이고요. 의료법 제61조에서 장관께서 직접 지시하시면 충분히 진료기록부 확보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다 주셨습니다. 경찰청장 사장님.
조교웅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중간에 박동만 성형외과 24년 12월 3일 의료용 마약용 특약 현황 관련한 판넬 자료가 준비된 채 보여졌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있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시죠?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유명인의 투약 의혹 보도 이후에 내사 들어갔던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게 대정부 질의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수사 지휘권은 없지만 국수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만 씨가 중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이 마약 수사를 정말 전념했던 백혜령 경정 좌천되고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좌천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대통령실 갔다가 경무관 다셨잖아요. 그거는 이거는 개인의 그때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개인의 어떤 차장님께서 역량이나 기여도를 보고서 차장님이 추천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단만 확인하시겠죠. 이 최은순, 김진우,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분들, 또 김충식 씨 내연남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병 확보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수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우 국방부 차관 발언대 앞으로 자리했습니다. 예, 차관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 9월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골프장 이용 내역을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8월 24일 날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분이 성남 골프장 이용했다고 질의했는데 극구 부인하면서 제가 옷을 벗을게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답변했는데 결국 태릉 5회, 남수원 1회, 구룡대 1회, 한산대 2회, 성남 1회 사용했다고 기재했습니다. 2회에 갔던 인원들 방첩사 간부란 얘기도 있고 707 특임대원이란 얘기도 있고 지금 이 8월 8일, 8월 6일, 7일, 24일 등에 지금 갔던 골프장 이용 내역은 다 제출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되신 사안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 이용했던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군 골프장을 일부 이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동행했던 것들도 다 확인하셨습니까? 동행자들 명단 확인하셨나요?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동행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기하게 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간에 이루어지는데 8월 6일부터 8월 8일은 화수목 3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 저는 내부 파악이나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건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파악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군대를 수집 영연소대에 다녀와서 영연관리병이었습니다. 수집 영연관리. 아시겠지만 수집은 군 물자 관리를 의미하고 영연은 군 시체 관리를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만약 사망 사고가 발생 시에 소속 부대에서는 군사경찰대와 119에 신고를 하고요. 군사경찰대는 군 검사에게 변사 발생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군 검사가 현장 감식반이 사망 현장에 도착한다 해서 일반적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영연백이 필요합니까? 영연백 같은 경우는 평시에도 운용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제가 수집 영연소대의 이 군인 장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연백을 불출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폐품, 폐품 8종으로 분류해서 비군사화해서 저희가 수집을 완료하고요. 영연을 불출할 것은 대부분 다 저희가 어떤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 전시 상황에 정말 매립을 위한 훈련만 했습니다. 영연백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출할 일이 없는데 24년 11월에 12월에 보통 일반적으로 1,800여 개를 보유하거나 구매하고 있다가 4,900개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계의 석방 직후에 3,000개를 추가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영연백이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2차 비상계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까지 우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영연백 구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엄과 관련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22년도에 이제 영연백 관련해서 운용용만 갖고 있다가 그때 이제 연습 끝나고 이제 전시 비축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22년에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25년도, 24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이제 말에 보급이 된 거기 때문에 전시 비축용 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군 2군단은 종이관 1,000개를 또 구매하려고 하기도 했는데요. 최소 지금 구매 내용만 보면 1만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2021년, 22년, 23년 비축 계획이 다 1,000개에서 2,000개도 안 되는데 갑자기 5,000개, 3,000개 이렇게까지 구매하게 되면 어떤 국민이 지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시 상황에 준해서 전쟁 물자 비축하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중기 계획에 연간 한 3,000개 정도씩 해서 매년 확보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것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영역배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출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불출할 일이 없어요. 전시 대비 비축은 일상용을 대비하는 것이 전시 아니고 대비해서 그때 전시 상황에 준비하셔도 대비하는 되잖아요. 것입니다. 영역백 준비하는데 영역백이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전시에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많은 군 법무관 분들의 제보에서도 이 군 법무관들마저도 수많은 시체를 봐왔지만 단 한 번도 영연백을 본 적이 없다. 군에서 시체를 만질 일이 없다. 모두 병원에서 조사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에서 영연백을 많이 확보한다? 아무리 전쟁 물자 비축을 위해서 준비 대비 태세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직후에 추가 발주가 이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22년도 1,565개, 23년도 1,890개 하다가 24년도 4,900개, 25년도 3,100개 이렇게 되면 좀 상식적으로 구매 분량이 너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이런 거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고 예산이 확보되려면 그 연도에서 한 1, 2년 전에 그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그럼 계속 22년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를 집행이 하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24년도에 예, 그러니까 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갑자기 1,000개 하다가 5,000개 하시지 마시고 2,000개씩, 2,500개씩 쭉 하시면 되죠. 안정적 확보라는 얘기입니다. 국방물자는 그런 게 당연히 제대로 되는 대비 태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케이블 타이 보셨죠?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다 비웃습니다. 사실 케이블 타이로 아니 저희가 대항군 포박할 때 많이 했거든요. 아시죠? ATT나 훈련할 때 대항군하고 저희가 여러 훈련할 시에 대항군을 포박할 때 이 케이블 타이를 썼지 언제 문을 닫을 때 합니까? 그 말씀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마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 온 모든 남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황당했을 겁니다. 심지어 특임대 대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거 문 잠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케이블타이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오바로크 치는 그냥 상점에서도 케이블타이 포박용 케이블타이라고 팝니다. 케이블타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포박하는 용도 있고요. 시설을 봉쇄하거나 차단할 때 쓰는 용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재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예, 뭐 그때 제시한 건 그게 맞습니다.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장경태 의원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윤석열 군 골프장 이용 현황 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판넬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발언을 마무리하고 발언대를 중앙으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